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안 좋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제가 좀 이런 게 부족해요. 뭐 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전적 정의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 게 되게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좀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그게 제가 최대 단점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점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은 숙성회, 이게 과연 이제 어떤 것인지 제 입장에서 단연간 운영해왔던 방식을 토대로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인 것도 있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거를 같이 이렇게 섞어갖고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이런 영상을 찍으면 또 굉장히 고수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드려요. 그래서 댓글로 약간 토론이 또 이제 생길 수도 있어서 내가 이걸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일단 우리 서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일을 이제 해봤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업계에 뛰어들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건데 왜 하필 선택한 게 이런 숙성회 관련한 거를 오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화로회보다? 그쵸.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나라는 일단 쌈 문화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로, 수족관에서 바로 건져서 바로 잡아서 바로 썰어서 나오는 트렌드를 아직까지는 그쪽이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숙성을 하면은 과연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숙성회집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숙성회 이러는 걸까? 정말 맛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갈리잖아. 숙성회는 맛이 없다,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리다, 화로회가 훨씬 맛있다, 아직까지도 차이가 있죠.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적으로는 숙성을 하게 되면은 핵산계 감미 성분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감칠맛이, 그러니까 체내 에너지 ATP라는 분자가 점점 IMP로 바뀐다, 이것이잖아.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인 근거 말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보면은, 생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죽이는 순간부터는 결국에는 부패, 즉 상한다, 요거를 근거로 깔고 가는 거잖아. 상하기 전까지 맛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그게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숙성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과학적인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데이터 값을 찾는 게 업주의 입장인 것 같고, 그 데이터 값을 잘 뽑아내는, 내 입맛에 잘 뽑아내는 업장을 다니는 게 고객들의 또 니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업장마다 다 다르잖아. 살아있다고 사실 뭐 다 좋진 않잖아. 생선이 수족관에 있어도 수족관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끔 우리도 인천 연안부두에서 받으면 흙내가 날 때가 있어. 수족관에서 오래 있던 그 수족관 솜의 냄새가 날 때가 있어. 화로회집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갈이. 내가 이번에 부산 갔다 왔을 때도 금박수산도 그 물을 얼만큼 자주 가느냐, 얼만큼 깨끗한 물로 보관을 하느냐, 요게 수족관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거기 안에서 오래 살아있다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다. 화로회는 사실 그래, 식감파, 이 쫄깃쫄깃한 거. 근데 나도 사실 이거는 되게 좋아해. 각종 소스가 많이 나오잖아. 이 숙성 횟집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 간장, 초장, 막장, 뭐 고추, 마늘, 쌈, 묵은지, 뭐 이런 게 곁들임 그게 많잖아. 곁들임들이 사실 감칠맛을 또 대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 숙성을 굳이 안 해도. 그리고 이제 매운탕, 뭐 스키다시,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어서 화로회는 식사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 큐에 가능한 좀 그런 문화가 화로회집이라고 하면, 짧은 숙성회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일을 배울 때는 이제 좀 고급 집들, 일 매출이 한 1,500에서 2,000이 되는 업장들, 그런 데 위주로 내가 다녔는데, 그런 업장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자마자 생선을 잡아놓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지. 손님이 오시기 전에 생선을 다 잡아놔. 그때는 뭐 숙성 시트지 이런 게 또 보편화가 안 됐을 때라 전부 그냥 해동지에다가 감아가지고 소금도 안 뿌렸어.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손님이 오시면 썰고, 저녁에 생선은 또 한 3시쯤 잡아서 저녁 시간에 또 쓰고, 대신에 하나도 안 남기는 그런 거를 되게 추구했지. 마감했을 때 생선이 거의 안 남아 있어야지 그걸 좀 위주로 했었어. 짧은 숙성회겠지,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요즘에 보면은 이런 횟집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지. 어떻게 보면 숙성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는데 장사를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어종을 다양하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야. 우리 업장부터는 사실 이제 좀 숙성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어떤 기준이야? 과연 뭐 몇 시간 숙성해야 숙성회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 뭐 이런 기준이 없어,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선을 오래 쓴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 오래 보관을 해서 좋은 컨디션을 이끌어내면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고, 그냥 오래만 단순히 쓰는데 본인이 이거를 고객의 입장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마냥 내면은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굉장히 장기 숙성집 있잖아. 고등어 막 1년, 2년 숙성해갖고 뭐 내고, 전어 6개월 숙성해갖고 내고,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업장을 키우기가 나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 굉장히 소수의 고객을 확보를 해놓고 장사를 하는 집들이라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일단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취향도 굉장히 좀 불호가 많을 거야. 아마 그 정도까지 숙성은. 우리도 영업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 아직까지 숙성회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라고는 봐. 그래서 오시면 숙성회가 뭐야? 처음 와봤어. 뭐 이러면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숙성회는 선어 쓰는 거야, 선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 근데 이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숙성회는 선어를 써서 물컹거리고 비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셔. 이것도 전부 맞다고 하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닌데, 오히려 숙성회가 생선을 굉장히 원물을 좋은 걸 써야 숙성이 또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죽어서 유통이 되는 생선만 죽은 거를 쓰는 거지, 굳이 죽은 거를 사서 숙성회로 판매하는 업장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다 활어를 사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숙성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케지메가 뇌신경 파괴가 맞나? 네, 맞아요. 송곳 같은 걸로 뇌를 파괴해가지고 일단 뇌신경을 먼저 파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켜지메, 척추로 이제 철사 같은 거를 넣어서 관통을 해서 신경을 죽이는, 그래서 사후경직을 늦추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노즐방열이라 그래가지고 수압을 그 모세혈관에다가 쏴가지고 남은 피까지 다 빼는 그런 방법이 있고, 2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거 파파젤, 그거 진석기 시대님이 배워와가지고 간장 투입해가지고 매견법. 여기서도 이제 다 나뉘지. 사실 완전 방열을 추구하는 업장이 있고, 뭐 신케지메, 이케지메를 다 하는 업장도 있고, 피를 뭐 뺄 때 뭐 걸어놓는다든지 뭐 다 있어. 우리가 하는 스타일은요, 일단 거의 노량진이나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살아있는 걸로 받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신케지메부터 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피를 빼는 방식은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한 30분 이상은 담가 놓는 거를 선호해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도 거의 피가 방열이 진짜로 그 모세혈관 빼고는 거의 다 돼 있지. 근데 모세혈관에 있는 피는 사실 살이 안 묻어, 거의.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츠모토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업장들이 많이 없어. 큰 덩어리의 피만 빼지. 초창기에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분이 좀 닿는다고 다들 인식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래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바닷가나 그리고 노량진이나 산지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얼음물에다가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 해서 거기서 이제 방열이 되게끔 하는, 심장에서 이렇게 뛰면서 아직 심장이 기능을 발휘할 때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방열도 그래요. 저는 물보다는 차라리 피가 조금 남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츠모토식을 다 뭐 기계도 뭐 몇십만 원치 사서 다 해봤는데 장기 숙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근데 당일 회를 판매하는 집들 있잖아. 그런 집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급하게 피를 빡 빼서 빡 나가도 별다른 타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 숙성에는 별로 이렇게 좀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장기 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 핏대 제거, 지느러미 제거, 비늘 제거, 수분기를 최대한 잡아서 숙성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거, 그 작업이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버원. 사실 이거는 제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초보자들하고 일을 많이 해보니까 살에 상처가 안 나게 생선을 잡는 거, 오롯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칼이 지나간 다음에 생선을 들쳐야 되는데, 생선을 먼저 들추고 칼을 넣으면 이게 으깨지면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생선들은.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롯이 할 때 생선 손질을, 포를 뜰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칼 연마를 생각보다 되게 자주 해주셔야 돼요. 칼 연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종이하고 피타치라든지 수분을 잡고 보관하는 게 디테일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생선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 포를 뜨는 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 건식 숙성.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칠맛을 뽑아내는 거는 이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식 숙성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보통 75에서 80 맞추고
온도는 1도 정도, 1에서 2도 정도 맞추는데,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겠죠. 습도를 맞추려면. 그러니까 냉장고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주류 냉장고보다 약간 큰 거 한 대가 보통 700만 원 출발이에요, 출발. 주문 제작이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침수 숙성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비닐에다가 본인 이제 후흡 해가지고 1에서 2도 온도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된장 숙성 있고, 다시마 숙성 있고, 간장 숙성 있고, 뭐 와사비, 비트 뭐 많잖아. 숙성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빙장 숙성도 있어요. 얼음에다가 그냥 박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이를 이제 쓰는 방법은 제 영상에 무수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어떤 종이로 어떻게 하시는가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어종마다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그리고 크기, 그것마다 숙성 방법하고 시간,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생선이고 어떤 키로수를 봐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며칠 써요,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예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원물이 좋아야 되고, 포뜨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냉장고에 얘가 수분을 잡고 들어가는, 간단히 얘기하면 수분 잘 잡고 좋은 생선 사서 빨리 포 뜨는 거, 칼 많이 안 가고, 공기 노출이 최소 왔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거의 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디테일을 잡아줄 수 있는 도구와 종이를 사용해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업장마다 정답이 없죠. 인스타 같은 곳 보면 본인이 이제 매일 산지에서 택배로 받아 당일만 판다는 거 되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노량진에서 많이 봤어. 심지어 재고 사간 거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이지, 마케팅. 그거를 자주 이제 얘기하시는 생선 중에 겨울에는 방어잖아. 방어를 써보면 어때요, 우리가? 가장 오래 쓰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횟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면 다음날 갈변오고 물컹물컹해진대요. 그만큼 힘들어요. 방어 같은 경우는 제일 그냥 비싼 걸 사요. 제일 크고, 그리고 일본산만 써요. 그리고 원물을 관리할 때도 가장 병적으로 집착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방어입니다. 방어. 뭐 쓸 만큼만 딱 재단해서 나가고, 혈압육이 있는 부분 먼저 쓰고, 꼬리 쪽 먼저 쓰고,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 치는 그 양이라든지 소금을 치는 시간, 냉장고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 그것까지 병적으로 좀 집착을 하는 생선이 방어입니다. 왜냐면 이게 생선 사실 지방 맛이잖아요. 그 지방이 많은 생선일수록 그거를 응축시켜서 식감을 내주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췌장 저희가 보름까지도 어쩔 땐 쓰는데, 갈변이 진짜 혈압육 쪽 빼고는 거의 안 오게끔도 쓸 때가 있어요. 병적으로 관리를 하면. 식감도 이거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셔서 먹어봤지만 말 안 하면 굳이 모릅니다. 며칠이 된 건지 몰라요. 이런 게 사실 이제 좀 디테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히카리모노, 등푸른 생선류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청어, 정갱이, 고등어 이런 거는 기름이 없잖아요. 청어 어때요? 기름이 없을 때 청어를 사면 갈변이 거의 금방 오죠. 네, 그래서 비린 맛이 엄청 빨리 올라오죠. 등푸른 생선들은 사실 이거는 원물빨이 거의 한 9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름기가 있고 체구가 좋으면 그만큼 선도 유지도 좀 잘 되고 오래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생선마다 또 이제 많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오래 가고 안 가는 게. 그 중에서 가장 속 편한 애, 부시리, 자연산 잿방어. 핏대가 굉장히 제거하기가 힘든 어종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놓으면, 비린내만 안 올라오게 그것만 병적으로 잘 해서 냉장고에다가 해놓으면 되게 장기 숙성이 되는 어종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제가 뭐 한 25kg 정도 되는 거 뱃살 일부러 한번 장기 숙성을 한 보름 이상 해봤는데 아무 티도 안 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 장기 숙성에 이렇게 용이한 생선이 있고 좀 불리한 생선이 있어요. 뭐 자연산 광어라든지 도미라든지, 그리고 민어, 돌돔, 능성어, 이런 거는 좀 장기 숙성에 사실 적합한 생선들이고, 양식 광어, 양식 도미, 양식 숭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렵냐고 얘기를 하면, 조금만 식감이 물러져 버리면 불호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손님들이 본인들이 기억했던 그 광어의 식감, 국민 생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셔보신 부분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원했던 그 식감이 아니면 컴플레인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니즈를 맞춰서 오래 안 씁니다. 그냥 속 편하게 평균적으로 이틀 안에 소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은 이제 방어, 양식 도미, 연어, 삼치. 크기가 큰 애들을 대체적으로 사면 조금 더 원물발로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초반에 삼치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그래서 구이로 많이 빼쳤죠. 초반에 꼬리 쪽은 그냥 구이로 빼버리고, 이제 위쪽은 뭐 서비스로도 주고, 웰컴 푸드로 해갖고 서비스로 막 날려버렸어요. 왜냐면 삼치는 쓰고 싶은데 장사는 안 됐어. 이틀 안에 소진을 하고 싶은데 뭐 얼리기도 싫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사가 좀씩 되면서 크기를 이제 키운 거지. 연어도 사실은 이제 수분 잡고 탈피를 나중에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가고, 삼치는 이제 수분 잡고 히타치에 진공하면 좀 오래 가고,
개인의 실력과 전처리 속도, 원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맛의 차이, 숙성기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예로 들자면 심하지 1.5kg 미만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A급을 사와도 갈변이 금방 오죠. 2kg 이상은 어때요? 진짜 오래 버텨요. 탈피를 그냥 오전에 해놔도 갈변이 거의 안 오죠. 이게 원물 차이가 일단은 진짜 거의 1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원물을 쓰는지 이걸 아셔야 돼. 왜냐면 시장 가잖아. 이렇게 찍어발이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활어입니다. 수족관에 있는 걸 활어라 그러고, 이걸 목을 활어를 찍어 놓은 거를 찍어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죽었던 걸 선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찍어발이도 이제 활어겠죠. 그 찍어발이를 보면은 이제 좀 상처가 있거나 안 좋은 거, 그런 걸 이제 또 B급이라 그래요. 개체가 작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만지작 하면은 무슨 장사를 하냐 이제 막 다른 분들이 이제 물어봐. 그러면 오마카세 한다. 오마카세 하면서 이거 찍어발이 기웃기웃하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래 쓰는 걸 뻔히 아는 거지. 오래 쓸 걸 뻔히 아는데 장기 숙성에 용이하지 않은 생선을 본인이 사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말리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시장 가서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데이터 값이 다른 업장들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 좋아 저거 좋아 막 이런 걸 말을 해줘. 숙성에는 감칠맛이 있는 거는 사실 확실해 감칠맛이 있는 건. 근데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식감이야. 그래서 이 식감이 많이 물러지기 전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평균적인 숙성의 집이 그거를 이제 지키면 가장 좋은 것 같고, 우리도 업장에 막 일배우로 오시거나 초반에 막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야. 이거 며칠 써요? 이거 얼마나 써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사실 독이 될 게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숙성은 생선 자체를 좋고 큰 거를 사야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숙성의 집을 하면은 종이값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60만 원 이상을 쓰기 때문에 한 달에 준비할 것도 많고, 재욱이 같은 경우는 활어를 쓰는 업장에서 일을 해봤잖아. 두 업장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전처리가 어디가 더 힘든 것 같아? 생선을 건지고 이런 거 말고 생선을 건지고 목을 따고 나서 생선을 오롯이 하기 전까지의 과정, 그걸 전처리라고 그러는 거야. 저희가 더 훨씬 디테일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스키비끼하고 또 그러면 더 디테일하겠지. 그런 게 또 가격에 다 녹아져 있다고 나는 봐. 이게 만약에 이제 조회수가 좀 잘 나오면은 숙성의 또 창업에 대해서 뭐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한번 또 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영상이 그나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식감이 중요한 것 같고, 원물을 무조건 좋은 걸 사셔야 되고, 원물을 잡을 때, 포를 뜰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잡을 줄 알아야 오래 간다는 거. 이런 좀 기술이 많이 없는데 창업을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생선이 사실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종이를 써서 어떻게 내가 해서 오래 가는 거는 사실 드라마틱한 차이는 많이 없어요. 원물 좋은 것만 사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냉장고에 그냥 박아놓고 쓰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그분들 기깔나요, 회 때깔이. 대신에 이제 작업이랑 그런 건 굉장히 잘하죠. 제가 시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를 해보려고 다니는 겁니다. 가끔 이제 가다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괜찮은 물건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숙성의 집을 하시거나 뭐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더 궁금한 거는 종이를 쓰는 이런 영상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 거에 보면은 이제 종이를 쓰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더 뭐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단톡방 오픈 채팅에 생선장수 박장군을 치면은 나옵니다. 실명제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를 못 해갖고 글을 못 쓰는 부분을 잘 써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곤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원물이 짱이다.